다카이치 사나이는 누구에게 인기가 제일 많냐? 20대입니다. 20대 지지율 90%예요. 흔히 말하는 중도에 있다가 우리 사나이짱이 일본을 바꿔줄까는 기대감으로 투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의 파이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예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접근하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예. 최근에 이제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끝났죠. 다카이치 총재가 있는 자민당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카이치 총리의 권한이 더욱더 막강해진다 라는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영상도 올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제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많은 초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일본의 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중국을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대만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신경 쓰일 만한 그런 한국에 대해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으니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시사통신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3월에 한국 방문안이 부상, 셔틀 외교로 관계 발전. 이 지난 1월 달이죠.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나라에 왔었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 지역구 나라에 와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같이 드럼도 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거죠. 호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있잖아요. 악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일본 선거 전이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왔으니까 다음은 뭐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갈 차례다. 그런 얘기가 잠깐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셔틀 외교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이제 3월이야? 이런 말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요미우리가 보도했네요. 외교면의 최우선 과제는 3월 19일에 미일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이제 중국을 가는데 중국 가기 전에 먼저 일본이 미국 가서 지금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사이가 좀 그래요. 이런 것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설명도 하고 앞으로의 뭡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 당장에 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응원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같은 것도 있죠.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이런 자세를 확립시키는 그 이제 미일 정상회담인데 이게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일정에서 그러면 3월 달에 한국도 들렸다 하면은 순번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한미일 그 나라들의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사가 나오는 어쩌면 근거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 9일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선거에 승리를 한 이후에 승리 축하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오죠. 이제 다음 셔틀을 통해서 이제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을 띄웠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오죠. 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트위터입니다. 이 위에는 일본어로 쓰고 밑에는 이제 한글로 이제 본인이 올린 거죠. 축하 감사합니다.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이제 그러면 곧 가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요즘 다 이런 X에서 외교하는 게 일반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미디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관방장관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있잖아요. 언제 한번 또 봅시다. 갈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판도가 바뀌죠. 일본에서도 이게 상당히 과거랑은 다른 방식이다. 이거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사람 들으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파트너로 할 중요한 이웃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일본 총리가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어로 이렇게 올리는 서로 있잖아요. 배려하는 약간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무드 일본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는 한국 내에서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총리가 될 때 말이 많았잖아요. 저희도 영상도 많이 올렸죠. 좀 이제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다. 진짜 그랬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지금까지의 다카이치 사나이짱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시절의 발언을 보면 일본에서 뭡니까? 반일 몬스터다 이래가지고 막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탑이 되면 이제 한일 관계 이제 난리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각종 한국 언론사, 일본 언론사 이제 팝콘 시켜놓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했는데 이게 까고 나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게 최근 판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아니 뭐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나? 그냥 이거 셔틀 외교, 흔히 말하는 그지 외교상 그지 의뢰 이제 립 서비스 같은 거 아니야라고 느끼는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2월달에 한일 간의 빅 이벤트가 있어요. 2월 달에? 여러분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똑똑. 그렇죠. 이걸 언제부터 하고 있냐? 2005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1주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사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이제 작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나갈 때 언론 인터뷰에서도 다케시마의 날에는 이제 일본도 이제 딱 각 잡아가지고 정부 관료도 보내고 주변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장관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2월 22일이거든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이제. 야 이거는 뭔가 뭘 하든 일이 날 것 같다. 그런데 강요는 가지 않는다. 정무관만 보낸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총리 바뀌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고위 관료 안 갑니다. 왜? 한국의 배려. 이게 상당히 일본 내에서 좀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다를 거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네. 주변 나라 그런 게 상관이 없다. 간다. 간다 그렇게 하는 게 다카이치 사나이짱이다. 그렇죠. 라고 믿고 있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정무관 가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맞잖아. 매년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하고 있다. 근데 왜 강요가 안 가냐. 강요가 참석하면은 한국이 반발할 것이다. 그래도 강요 보내야 된다 했는데 나도 강요는 안 보낸다 이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일본의 입장 어찌 보면 약간 고수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재밌죠 이게. 특히 이게 충격적인 게 이번 선거에서 그렇죠. 대선거했잖아요. 자민당 다카이치 전리. 그렇죠. 그래도 안 한다고. 이번 선거에 너무 크게 이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짱 이제 눈치 볼 필요 없겠다. 마음대로 하겠네라는 관측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2월 22일을 앞두고. 예, 그런데 이게 뜨다 보니까 확실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고 나서 본인의 방향성이 바뀌었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 다케시마의 날 뭐 참석하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야스쿠니 관련해서도 이번에 선거 끝나고 있잖아요. 이제 인터뷰가 나왔죠. 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은 주변국, 그 다음에 동맹국의 이해를 얻는 게 먼저다. 라고 이제 신중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야스쿠니 그냥 무조건 총리 가야 된다. 왜 안 가냐 이런 말 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변 나라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톤이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다를 줄 알았는데 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이조차도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일 관계 좋아서 나쁠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지금도. 서로 여행도 많이 가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다카이치 사나이짱 뭐 그거 참석 안 해?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여론적으로 큰 반발은 없다. 라고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다카이치 사나에 전리 지지자분들 왜 여기서 화내지 않아요? 화내야 되지 않아요? 라고 SNS에서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누구에게 인기가 제일 많냐? 20대입니다. 20대 지지율 90%예요. 20대가 뭐 좋아해요? 한국 아이돌도 좋아하고 한국 여행도 많이 가고 흔히 말하는 젊은 지지층이 한국을 좋아하는 지지층도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다카이치 사나이의 코어 지지층은 좀 많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중도에 있다가 우리 사나이짱이 일본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의 파이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걸 건드려서 분위기, 그지?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에서 한국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예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게, 좀 나름 본인 입장으로는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SNS 여론의 반응도 이렇게 한국에 배려해서 이런 결단했다라고 하면 아주 뭐 싸움 나고 그런 거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아니었다. 그렇죠. 댓글 공격도 잘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데 뭐냐면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던 지금 총리가 하고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과거에 이런 말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총리가 아니잖아요. 일개 국회의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총리잖아.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는 총리의 책임감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한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노선과 다르게 뭡니까? 한국에 배려해서 자극하는 건 안 할게요. 라는 하는 것 자체가 꽤 많이 뭐라 해야 됩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논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행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쪽 지역 민심을 다루는 좀 국내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시마니현이라는 이 동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예, 영토 분쟁이다. 우리는 한국이랑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중앙에 대한 관심을 끄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시마니현이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냐?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 근데 옆에 있어. 다케시마. 북방 영토 반환 요구 운동. 여러분, 일본이 이 북쪽에, 저기 바깥에 사는 홋카이도인데, 여기 위에 러시아잖아요. 이렇게 보면. 러시아랑 섬을 두고 분쟁 중. 러시아가 뺏어갔다. 돌려내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마니현이 머리를 쓰는 거지. 다케시마에 이거 독도만 내놔라 이러면은 안 통해. 자기 편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러시아랑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 북방 영토까지 끼얹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뭔가 국가적인 있잖아. 영토 분쟁의 걸기대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격상시키려고 이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정부의 고위 관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면 이게 의미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주변 나라,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지 우리나라한테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하는 거를 또 이제 무시하면은 이쪽 지역 사람들 민심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또 표가 떨어져. 이게 항상 일본 정치가들의 약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러면 안 된다. 저거 중요한 행사다. 눈치 보지 마! 가! 이랬는데 막상 본인은 안 가니까 상당히 의외다라는 이렇게 뉴스 보도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꺾고 그렇게 한대?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이거죠. 지금 중국이랑 엄청나게 갈등이 오래되고 있죠. 지금 일본이. 당장에 요 최근에 중국 관련 이것도 떴습니다. 2월 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네요. 군국주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중국.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다시금 그 대만 유사시 참전 가능성에 대한 답변에 대한 철회 요구. 작년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만 유사가 되면 일본도 이건 참석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국회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거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선거 이긴 건 모르겠고 일단 그 발언 중국은 잊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철회해라. 이런 중국을 더 부채질하는 게 있잖아. 대만 총통입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짱 선거 이겼다고요? 지도력이 기가 막히다. 일본 사람들이 다카이치 사나이 지도력이 지금 막 난리가 났네요. 이러면서 이제 추기를 또 보내고 이제 거기다가 또 뭐예요? 대만 신문의 일면에 자민당 압승 이래가지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이겼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어쩌면 대만 때문에 중국이랑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크게 이기는 게 대만의 미래에는 좋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대만의 뭡니까? 뜨거운 기대. 거기다가 아까 플러스 한 것처럼 대만 총통조사도 오피셜로 이렇게 이제 축하한다.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누가 화나요? 댓글이 2600개가 달렸네요. 중국. 대만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축하한다? 야,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대만 총통을 비난한다. 라는 이런 기사도 이제 일본에서 바로바로 이제 보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이 대만 문제도 있지만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공공의 적이 돼야 돼요. 한국도 일본을 싫어야 되고 다 일본을 싫어해가지고 중국의 좀 편이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만도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이 한국도 지금 케어하려 이러니까 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괜히 한국이랑 척을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냥 뭐 2월 22일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야스쿠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은 그리 한국이랑도 넘어가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아니 우선 그래도 아무리 뭡니까 이게 일본이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 발언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이랑 싸운 것도 일본이 이제 대만 어찌 보면 약간 보호하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해서 된 건데 그런 메리트가 있나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미르가 보도했죠.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대만이 TSMC가 발표를 했어요. 일본 구마모토에 3나노 반도체 양산이 될 공장을 세우겠다. 원래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는 고성능 반도체 말고 짜잘한 것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그냥 만들어줄게 이런 말이 있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고성능 있잖아. 뭐 3나노처럼 AI 기술에 들어가는 초정밀 그런 반도체 우리도 갖고 싶어. TSMC가 생각해 볼게. 약간 이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TSMC가 찾아와가지고 총리가 앉아 들어가서 이제 종이 딱 주면서 저희는 일본에게 투자합니다. 이게 뉴스에 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입장에서도 기분은 좋죠. 자기가 리스크를 졌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보답이 온 거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일본 사람 그 뉴스를 봐서 어떻게 돼요? 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니까 구마모토, 여러분 구마모토 어디예요? 일본 촌동네예요. 여기에 해외 기업이 6.2조 엔, 한 우리나라 돈 60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한대잖아. 해외 기업이. 이런 거 보면 우상 뭐 한국도 경기도에 그 반도체 캠퍼스 몇백 조인데 60조 갖고 뭐 게임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근데 이거는 일본 촌동네에 해외 기업이 공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 어때? 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 수요 창출, 지방 경제 활성화. 근데 그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총리에게 종이가 들어왔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대만이 효자죠. 그런 점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어찌 보면은 리스크를 짊어했다. 라는 말도 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에 한국 기업도 일본에 뭐 투자를 많이 하고 관계가 좋다. 박간의 영상. 두둥. 제가 영상도 올렸죠. 당장 그런 점에서 중국과 척지더라도 한국이랑 대만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에게 이런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대만은 생각을 했을지 모를지언정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 정도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한일 관계 개선, 한일 관계 최고 짱짱맨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연장해서 나오니까 어찌 보면 정치가 입장으로서 말이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말했던 발언을 꺾고 변화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게 다카이치 사나이 어찌 보면 무서운 점이죠. 정치가로서의.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저 기사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나는 지금까지의 총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도 모두 많이 됐었죠. 여자 아베라고. 그렇죠. 신념을 꺾는 사람이 아니야. 한 말은 지켜. 야스쿠니 가고 뭐 다케시마의 날 참석 눈치 볼 필요 없어. 이랬던 사람인데 총리가 되고 거기다가 또 뭐 일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달라 이런 거 있잖아. 빡 바꿔버리는. 주변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타카이치 총리가 말한다는 충격. 예를 들어 과거 이시바, 아니 기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예. 다카이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나온 뉴스가 상당히 충격적인 거고 반대말로 말하면 그만큼 무서운 정치가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어찌 보면 본인의 생각이 어떠하다 한들 나름대로 국익을 생각을 해가지고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미국에 바로 날아가는 것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어찌 보면 장기 집권이 일본에서는 예상되고 있는데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일본이 이끌게 될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뭡니까?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언제 바뀔까라는 그런 걱정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주변 나라를 생각하면서 간다라는 걸 유지하게 될 것 같네요라는 그런 분위기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어쩌면 큰 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굳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이랑은 아마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좀 유화 모드, 친한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